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그 상반기 우리나라 관리 재정 수지, 우리나라 나라 살림 재정 문제 있잖아요. 이 통계를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게 지금 적자 규모나 이게 심각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런 걸 국민한테 알리지 않고요.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빚을 내가지고 계속 퍼주게 해가지고 정권의 지지율을 돈으로 퍼줘서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이런 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지지율은 생명줄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바로 재판 재개해라. 중단된 재판을 재개하라. 이런 요구가 빗발칠 겁니다. 그럴 건데 지지율이 있어야 지지율 없으면 다 이재명을 버리고 떠나가고 좌판 내부에서부터 배신자들이 속출할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시의 혁명이 어제 제가 방송했잖아요. 이재명에게 피시의 혁명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빚의 혁명이 아니고 우리 빚더미 않는다 할 때 빚 있잖아요. 빚의 혁명이다. 햇빛 할 때 빛의 혁명이 아니고 빚더미 않는다 할 때 빚의 혁명이다. 이렇게 제가 어제 방송도 했는데 그게 제가 상반기 나라 살림 통계를 보니까 역시 그게 빚의 혁명이 분명합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통계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세 가지만. 상반기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 국가 재정 적자가 94조입니다. 와, 6개월 동안에 94조 적자다. 이게 역대 네 번째랍니다. 우리나라에 역대 해방 이후에 네 번째다. 적자가 이렇게 심한 게 상반기 6개월 동안에 94조 적자로 역대 네 번째 적자다. 이게 첫째 통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계가 지금 우리 상반기 기준 6월달 국가 채무가요. 국가 채무가 이제 1218조. 이게 좋네. 이거 외우기 저는 좋네. 제 비밀번호가 1218이 많거든요. 제가 생일이 음력으로 12월 18일이라서 매일 이게 비밀번호 만들 때 1218. 이게 우리 부채네. 야, 내 비밀번호 이게 생년월일 음력으로 12월 18일인데 근데 부채가 1218. 1218조가 1000조 넘어선 게 문재인 때 1000조였는데 여기 금방 200조 늘어가 1218조가 됐다. 이런 통계고요. 그 다음에 우울한 통계 세 번째로 하나 더 소개하면 올해요. 올해 이자로만 30조가 나간다. 이게요. 감이 안 오잖아. 이자로만 올해 우리 워낙 국가 채무가 많으니까 이자 있잖아. 이자, 국채, 이자로만 30조 원이 1년에 나간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근데요. 이게 얼마냐면 우리나라인데 재정 규모로 치면요. 재정 규모로 치면 실제 한 4% 이상 될 겁니다. 실제 총 우리가 이제 재정 규모 대비 이자 있잖아요. 우리나라 재정이 예를 들어 한 700조 나간다. 700조다. 나라 살림 규모가 그중에 30조가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총 정부 예산의 한 4%대가 이제 이자로 나간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살림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게 국가 부채도요. 이것도 엄청난 연말에 1300조를 돌파한다. 지금 현재 1218, 아까 제가 12월 18일 1218. 연말에는 1301조 9천억, 1302조, 1300조가 국가 부채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GDP의
한 49.1, 50% 가까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그 부채는 틀린 게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공기업 부채. 그리고 그 미래 연금이라든지 미래 핵폭탄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런데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뭐 GDP 대비 얼마니까 빚이 뭐 안전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거든요. 이것도 이게 원래 국가 부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군인연금, 교직원, 그다음에 공무원 이런 거는 이게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국가 부채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다른 나라하고 이게 단순 비교할 게 아니고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이게 그 빚의 혁명이다. 혁명적으로 이게 빚을 내 가지고 계속 퍼주니까 이게 그 현 심각한 재정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문제는요. 앞으로 그 이재명이가 앞으로 돈 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재명이가 씨앗론을 주장했다. 씨앗. 무슨 말이냐면 그 씨앗의 밭은 좋은 밭이 많은데 돈 쓸 때는 많은데 씨앗이 없다. 이런 경우에 그 옆에 씨앗을 한 대박 빌려가지고 씨를 뿌리가 농사 잘 지면 그러면 이게 10배, 100배 수확하면 씨앗 빚 갚고 또 이게 우리가 돈 남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궤변. 이게 이재명이 말한 씨앗론인데요. 근데요. 지금까지 씨앗 얼마나 빌려가 뿌리는데요. 근데 그 수확물이 어디 간지 아무것도 없어. 아니 문재인 때부터 막 1년에 100조씩 계속 빚내가 뿌리잖아. 씨앗을 빌려와서 뿌리는데 근데 그게 생산적으로 뭐 뿌리야 수확물이 나오잖아. 근데 수확물이 아무것도 놓은 것도 없어.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이 은발에 오줌을 누면 흔적도 없이 살아버린 빚만 넣는 거야. 씨앗 빚만 지어 있는 거야. 흔적이 없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 몇백 조 뿌리는데 그게 수확인 게 어딨냐고. 지금이 제일 어렵다며. 야 지금이 통계 보면요. 중소기업 부도율이 통계 작성 이후에 최악입니다. 중소기업 부도율이 최악이란 말이야. 지금. 그런 게 통계 노잖아. 자영업자들도 지금만큼 어려운 적이 없대요. 제가 충무로에 자주 가는 한정식집도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자기가 한 10몇 년 하면서 적자 본 적이 없는데 올해 작년부터 갑자기 적자를 이렇게 보는 달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완전히 소비 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있고 뭐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빚만 1300조까지 늘어났는데 씨앗을 그만이 뿌리는데 수확이 없다. 지금이 최악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요. 이재명이처럼요. 이런 식으로 빚내가지고요. 그냥 현금 살포하는 거 이거는 정책이 아닙니다. 아니 빚을 냈으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봤죠.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 차관을 빌려오고 또 그 보상금 받고 이래가지고 뭘 짓죠? 포스코를 짓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해서 그 우리 피해의 대가로 미국에 돈 받으면 이걸 강제로 예금해서 이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면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세계적 기업을 지어야 이게 수확물이 쫙 몇 배 나오잖아요. 그냥 돈 빌려서 10만 원씩 나눠줬으면 그러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 무상 차관 빌려오고 그때 배상금 몇 억 받고 했잖아요. 무상. 이거 가지고요. 보통 그 후진국이면 어떻게 한다? 제일 후진국은요. 독재자가 지 주머니 채웁니다. 독재자가 돈 받은 걸 이렇게 자기 주머니 채운다고. 독재자가. 이게 제일 나쁜 놈이야. 그 다음 나쁜 놈, 무식한 놈은 국민들한테 똑같이 나눠줘. 예를 들어 1억 달러 빌려와서 10만 원씩 똑같이 나눠줘. 이것도 현금,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진짜 위대한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포스코나 우리 산업에 가장 필요한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년 대계로 생산이 노는 겁니다. 이게 경제입니다. 그냥 이재명이처럼 빚내가지고 1인당 15만 원씩 뿌려. 근데 또 빚내서 야 이번에 상위 10% 빼고 뿌려. 웃기죠? 상위 10% 어떻게 정할 건데? 상위 10% 그
기준을 정하려면 이게 행정비용이 몇백억도 깨집니다. 차라리 다 주면 다 주지. 진짜 나쁜 정책하고 있는 거예요. 편가르기. 국민 1대9로 편갈려서 90%는 우리 지지층, 10%는 딱히 배제하려는 이런 아주 나쁜 놈입니다. 편가른. 이게 이재명입니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맞잖아요. 왜 또 상위 10%는 왜 가느냐고. 참, 이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재명이가 이게 정책이 아니에요. 그냥 현금 살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책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거는 게 전략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러면 미래 AI다. 또는 이게 바이오다. 이런 데 딱 분야를 정하면 효율적으로 그걸 집중 지원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내는 그래야만 이게 10배, 100배 수확물이 오는 건데 이재명이 비천, 문재인 비천 전부 현금 살포 그것도 아주 나쁜 게 지역화폐로 왜? 그러면 이게 또 비용이 됩니다. 코나이처럼 또 운영비용이 몇백억, 몇천억씩 또 이게 자기 패밀리들 먹여 살리는 이게 가장 나쁜 정책이야. 지역화폐로 해가지고 이게 업체들 완전히 배불리는 거 이게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요. 결국에 우리 미래 세대 젊은 층이 다 죽습니다. 제가 어제 광화문 집회 그 전날 서울역부터 강남역 집회 이야기했죠. 지금 가장 투쟁적으로 잘 싸우고 있는 게 20대입니다. 지금 집회 현장 가보세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주도했죠. 이제는요, 젊은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대학 포함해서 윤어겐부터 우리 청년들이 특히 요즘은 20대 여성들이 많이 나섰더라고. 왜? 본인들이 직접 겪고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도 이게 못하게 지금 법 만들어가 이제 일요일도 주휴수당 주라. 알바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해도 무기 계약적으로 전환시켜 주라. 이러니까 알바도 안 쓴다고. 이제 알바도 안 쓴다고. 최저임금 막 올리고 하면요. 알바도 안 쓰죠. 자영업자에 어려운데 우리 가족들이 일하지.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이런 미래 세대 약탈 정권. 이게 바로 이재명 좌파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골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재명의 미래 약탈, 미래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 이렇게 짓밟고 청년들에게 절망만 주는 이런 정책요. 이거 반드시 우리가 정책을 바꾸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안 바꾸잖아.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면 정권을 바꿔야지. 정권을 바꿔야 되잖아. 이재명의 레짐 체인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미친놈이 대한민국을 다른 쪽으로 운전해가면 끌어내려야지. 그렇잖아요. 완전히 미친놈 광인이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호를 잘못된 방향으로 운행하면 그 운전자는 당연히 끌어내려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왜? 정책이 안 바뀌니까. 그러면 이 정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통계를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상반기 6개월입니다. 국가 재정 적자가 94조. 역대 네 번째입니다. 역대 우리 모든 정권 역대 적자. 하반기 더 하겠죠. 이렇게 뿌리면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가 상반기 현재 1218조인데 연말에 1300조를 돌파한다. 심각한 상황이다. 왜? 더군다나 우리는 저출산으로 미래 세대가 몇 명 안 되잖아. 저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이 20만 명대야. 20만 명대. 제가 태어날 때 120만이었어요. 우리 70년생 100만이 넘는다고. 근데 지금 26만, 28만 이러고 있다고. 정말 이게 심각하다. 근데 부채만 1300조 늘어나면 그걸 우리 자식들이 그걸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어트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안 쓰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안 먹고 안 쓰더라도 우리 자식들한테 빚더미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자기가 자기 재임 기간에 돈으로 표를 얻으려고 지지율이 없으면 정권이 무너지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자로만 지금 30조. 우리 1년에서 700조 중에 4% 이상이 이자로만 나가는 얼마나 비생산적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게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집도 아버지가 남편이 500만 원 벌어오면 한 4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금을 해야 되잖아.
근데 500만 원 벌어오는데 저금 안 하고 이게 계속 6, 70만씩 이자만 갚아 나가는 이거야말로 그런 발전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이 모든 게요. 이 좌파들은요. 국가의 미래를 안 봅니다. 자기들이 지금 당장 돈을 이렇게 뿌려서 당장의 지지율. 그래 우리가 당장 권력을 잡고 선거 이기니까 항상 이게 지금 현재 자기들의 권력 유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정한 정치가 진정한 지도자는요. 항상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내일을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 세대. 그런데 이런 포퓰리즘 정치꾼들이 있죠. 이자들에게 그냥 무조건 이게 현재 자기들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느냐. 현재 보는 미래 보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미래를 본 위대한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해도 미래를 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좌파 김대중부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런 좌파들은요. 전부 선거에만 혈안이 돼서 어떻게 또 내년 지방선거 돈벌이가 이겼냐. 항상 혈안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좌파가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의 위험한 이런 이제 집단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통계를 참고하시고 이런 이재명 미친 정권에게 끌어내리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우리 자식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끌어내리는 이게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